자, 181쪽에 보시면 이제 75번 도시발 채권이 나옵니다. 공포에 나오는 채권 넷 중에서 도시발 채권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 채권이 도시발 채권인데, 이름이 도시개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은 왜 발행하느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도심계획 시설 사업을 위해서도 발행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발행하는 이 공고성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행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매입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야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어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사서 그걸로 재원으로 쓰겠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발행하느냐, 매입 의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누가 발행하느냐, 도시개발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주행정청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지정권자가 한다고 했죠. 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그런데 특징이 행안부 장관 승인 받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 받는 것이고,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지방채이기 때문에 상환기한과 이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죠. 조례로 정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거 말고도 국계법상 도시계획시설 채권이 거기랑 비슷합니다. 둘 다 10년 내에서 상환기한을 정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10년 내에서 하는 것 외에 5년 이상도 붙잖아요. 여기는 상환기한이 너무 짧으면 돈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최소 5년 이상이 붙습니다. 최대치는 10년 이하는 똑같고요. 도시계획시설 채권이랑. 그리고 원금, 이자, 소멸시효가 다른가. 원금은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75번에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도시개발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뭐 쉽게 내다가 우리 29회 때만 조금 이제 그 중도 상환 여부까지 물어서 조금 그랬던 건데 이게 맞는 겁니다. 아까 매입 의무가 있는 자가 사야 되는데 매입 의무가 아닌 자가, 매입 의무 없는 자가 착오로 매입을 했대. 착오로 매입했다면 중도 상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경우 안 사도 될 자가 착오로 매입했는데 중도 상환 안 된다 그러면 상환기한까지 무조건 착오로 냈어도 계속 가지고 있고 나중에 상환하기도 안 되죠. 이건 중도 상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고요. 이번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총회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 이건 국장이 틀렸어요. 시도지사가 발행권자지만 행안부 장관 승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 포함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 맞는데 3년이 아니고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최소 5년이에요.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4번의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상환업부터 계산한 원금은 3년이 아니고 원금이 5년, 이자 2년은 맞고 3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뭐 행정청은 매입 필증을 3년간 보관해요. 5년간 보관인데 보관의 의무도 5년인데 뭐 크게 중요한 수는 아니고요. 알아두면 좋죠. 뭐 76번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2년이 틀렸어요.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최초로 이게 답입니다. 2번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업도 계산은 원금은 5년, 이자 2년 맞고 수용 사용마시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토지주택공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입해야 된다. 매입할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참고로 공공시행자는 안 내. 공공시행자는 안 사고 매입은 없고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가 사는 게 아니고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사요. 그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도급을 통해서 큰일 하나 땄죠, 그렇죠? 그 중에 이익 보는 거 많고 일부를 사라 이렇게 보면 또 한 사람이 민간시행자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사는 겁니다. 공공은 안 사고 민간시행자로 지정되면은 민간시행자로 지정됐으니까 이제 일정한 또 그 지위 시행자가 됐으니까 어떤 이익을 챙길 거예요, 그죠? 그중 일부를 사라. 민간시행자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면은 형질 변경이 되면 나중에 또 값이 올라가겠네, 그죠? 그중 일부를 사라. 이 세 사람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기명증권은 아니잖아.
김영증권은 큰 채권인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세 둘만 큰 것이 김영이지. 그럼 이건 꼭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형질병의 허가를 받은 데서 사는 건데. 그래서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이에요. 등록 또는 무기명. 등록이라면 증권 자체를 등록해서 발행하니까 교부 안 하고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등록 또는 무기명.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맞고요. 5번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했대요. 아까는 뭐 착오로, 이번은 또 초과해서 매입했대. 참 중도에 상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역시. 예, 그런 얘기입니다. 77번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발행 주체예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에요. 맞고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 총액 발행 방법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라니까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는 행안부 장관 틀렸고 도시개발 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 제가 얘기했던 것 좀 전에 그 다음에 이율은 여러 가지 고려하여 해당 시도 조례 원래 발행자가 정하면 지자체가 발행자라면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율 등을 맞잖아요. 자 이제 개발법 끝났고 정비법 들어갑니다. 정비법에서는 자 우리 요약된 거 쭉 넘긴 다음에 아이고 뭐 요약을 문제집에다 해놨는지 자 202쪽에 용어 정의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항상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 틀부터 잡으셔야 되잖아요. 틀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도시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과 비교해서 보시는데 뭐 맨날 틀부터 귀찮아도 이 틀부터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자, 우리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정비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아주 비슷하지만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정비사업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 여기만 있는 거죠. 정비법에는 있는 제도입니다. 옛날에 이미 개발된 것을 전제로 하는데 너무 옛날에 많이 개발되어 있다면 지금 한꺼번에 정비사업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정할 필요가 여긴 따로 존재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해놓으면 각각의 그 구체적 정비사업에 대한 때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이 순서가 되는 거 개발법과 똑같은데 단지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둘로 나눠놨죠. 여기서는 입안권자가 입안만 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만 하면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을 결정을 하고 결정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구역이 지정됐다면 똑같죠. 시행자라면 공공과 믿을 수 있는 민간 중에서 조합, 이게 정비조합이죠. 정비조합.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사업 시행권을 따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따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 하나 더 있죠. 분양에 관련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분양 통지 및 공고 요걸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분양 신청 기간이고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거치게 되면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여기만 나오는 제도로서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대상지별로 만들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가리는 절차가 그 전에 필요하다. 요거를 입찰제에서 끌어다 썼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시에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업사 공사료 공고 후에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한다. 권리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는 권리 이전 고시 파트. 권리 이전 고시 파트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소유권 기타 권리 중에 무엇이 넘어가는지 이제 항상 이렇게 제가 써놨던 거.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정비 사업은 개발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이랑 이제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공부 요령이고요. 얘기한 대로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 분양 통지 공고는 여기만 나오는지 나머지는 그쪽이랑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비계획은 개발법상 개발계획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나온다면 정비구역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개발구역이 개발계획 내용에 나오듯이. 그러고 나서 구역 지정합니다. 이 구역은 저쪽 도시개발구역과 비슷하죠. 시행자와 저쪽의 환지 방식의 시행자 규정이 비슷하고 여기 조합과 도시개발 조합이 비슷합니다. 시행계획의 인가고시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사업시행권 따는 점에서 비슷하고, 요건 여기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은 환지계획과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공사 끝나고 준공인가 공사하려고 오시는 분양 준공 검사 공사하려고 공고랑 비슷하게 보셔야 되는 거지. 환지처분과 권리정고시가 비슷하고요. 항상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행정청을 정리한다면 이것도 맨날 했던 거잖아요. 개발법으로는 구역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구역지정권자가. 근데 상대적으로 두 사업 중에서 정비사업은 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쪽에 시도지사가 기본, 여기는 밑에 있는 시장, 은수, 구청장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은 이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 구역지정권자 이 둘만 따로 기억하시고, 이반권자 포함해서 나머지 행정청은 다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항상 그 사람이 한다 그랬고,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급이. 혹시 구청장 등이라는 얘기 나와도 여기서는 구청장과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를 합쳐서 부르는 개념일 뿐이고, 이걸 이제 더 줄이면 시장어수 등 이렇게 해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시장어수 등 해서. 반면에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그리고 시장이. 군수만 해도 수립 안 해요. 시장 이상이 수립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까지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둘은. 물론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예외까지도 이제 정확히 쓴다면 있긴 있죠. 이 둘만 좀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방과정에서 나머지는 다 시장을 수등이 한다. 근데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은 요새는 뭐 특별시에서는, 아니면 도의 무슨 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여기서만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시, 자치도에서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계획도 이 사람이, 이반결정 나눠놔봤자 뭐 다 한 사람이 하는 거 똑같아요. 본인이 모든 걸 다 합니다. 도 밑에 시에서는 시장이 모든 걸 다 하잖아. 이반결정하고 구역정 다 합니다. 군에서는 군수가 없을 뿐이지 있는 것은 군수가 다 해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 주로 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게 두 가지가 따로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지 구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어서 구 단위의 정비기본계획은 없어.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당 정비사업을 할 때가 됐다 그러면 그곳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이 기본계획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만 합니다. 입안만 하고,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예외예요.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근데 보통이라면 이 사람이 시장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입안만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지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또 구청장이 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좀 행정청은 요걸 보고서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정비사업이 조금 복잡해지는 게 항상 세 가지 정비사업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통, 특수한가, 작은가, 이렇게 했던 거. 자, 보통 이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상업지역, 공업에서는 도시환경 정비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 하나밖에 없죠. 주거환경 정비에서 나눠진다는 거야. 도시환경은 여기밖에 없고 주거환경 중에서 열악밀집 보통의 재개발, 열악밀집, 기반설이 열악, 노후차는 밀집, 열악밀집. 여기 비해서 특수한 거 두 가지 개선 사업이다 그러면 달동네 극히열악 과도밀집, 극히열악 과도밀집. 또 하나는 둘 다 고쳐주는 게 아니고 기반설 등만 손댄다는 점에서 반쪽이라서 특수한 이 두 가지 사업이 개선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재건축이라면 아파트 재건축, 공동체 재건축, 양호 밀집. 이 밀집도 노후건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걸 전제로 하잖아요. 기반설이 양호하다는 점에서는 재개발과 차이점이고 아파트가 있는 거 아파트 자체는 낡아서도 기반설은 양호하다. 뜻이 기본이고 개발법은 정비법과 달리 정비법은 개발법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나오는데 토지 등 소유자라면 역시 재건축이 주로 예외니까 재건축하는 이 두 사업에서는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는 소유권자랑 비슷한 지상권자까지만. 그런데 재건축이라면 건축물에다가 그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진 사람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기반설의 하나인 정비 기반설과 기반설이 아닌 것 중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민 공동설을 구별하는 거 이게 용어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순서대로 나가는데 글쎄 얼마까지 나갈지 이제 나가봐야 알죠. 자, 용어 정의부터 들어갑니다. 1번 202쪽에 1번 정비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속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사용해서 보수 보관 데 드는 비용. 자, 우리 이거는 노후불량출 개념 중에 비용 분석할 때 따지죠. 비용 분석할 때는 건물 수명을 40년까지 봐서 죽을 쌓자 건물 쓸 때. 그래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비가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철거 신축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차라리 정비사업 할 수 있는 노후분절이 된다. 철거 신축비가 더 싸게 들으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리고 그 다음 것이 도시 미관을 제거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중공대로 20년 이상 몇 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를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것처럼 노후화 건축물이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숫자라면 이 정도만 혹시나 대비해서 하자. 건물 수명 40년, 요건 노후화 미관재해 그러면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조례가정하는 기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이 뭐예요? 공동이용시설이죠. 기반설과 달리 해당 주민만이 쓰는 아파트 내 놀이터, 아파트 주민만 쓴다 그랬잖아. 마을에 간 그 마을 사람만 쓰지 다른 마을 사람 못 써요. 공동작업장 쓰게 되어 있는 그 일정한 주민만 쓰는 겁니다. 기반설과 다르죠. 답은 5번. 2번 정비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단독이나 다수대 간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이게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판쪽짜리 사업, 기반설과 공동설 확충을 해서 주택 손대는 거 아니다. 특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 개선 이렇게 나오면 재개발 사업만. 그 다음에는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처럼 밀집, 열악밀집이네요. 그러면 역시 재개발이지. 그러면 개선사업, 재개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노후건설 개념인데 여러분 아까 1번이랑 반복돼 있어. 아유 안 해. 4번 단순 반복이 똑같은 거예요. 자 4번 정비법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기반설은 양호하나 노후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밀집되어 있대. 자 양호 밀집이네요. 양호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번 재개발이다. 재건축 바로 틀렸습니다. 양호 밀집 재건축이잖아. 2번 건축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가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 하나.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정비기반설. 아까랑 구별해 보셔갖고 정비기반설. 기반설 중에 정비법에 나와 있는 기반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거.
3번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공동이어설 둘을 구별하시는 맞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이 법에 한 대지. 대지견적법마다 달라요.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5번 정비법상 다음에 정비사업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재건축만 특이하잖아. 개선사업이다. 그러면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되고요.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지상권자 되고, 5번의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 토지, 또는이 아니고 및 건축물은 및 부속 토지. 이건 얼른 찾아야 돼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했잖아.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라는 건물만 가진 사람 없다고. 아파트라는 건물에다가 그 대지 지분까지 반드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만 인정하면 되지. 또는이 절대 아니지. 이거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라고 해서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만 가지고 있거나 지상사 다 한다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이걸 전제로 하지만, 예를 들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하니까. 이건 유치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 6번에 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이거는 29회 때 그 특이하게 좀 어렵긴 했던 거. 그냥 보통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이제 기반설과 섞여서 찾는 걸 내는데, 여기서는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유치원 냈던 거. 유치원이 옛날에는 그 노유자 시설로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당연히 들어갔지만 학교로 바뀌면서 교육연구시설로 바뀌면서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유치원 구별하는 뭐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다 이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고요. 오늘 특이하게 어렵긴 했던 거죠. 7번에 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조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얼마냐? 자, 우리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조 산정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얼마냐? 이거 용어에서 냈지만 이건 사실 조합에 대한 문제예요. 조합에 대한 문제. 조합에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 동의할 때 막 4-3-2-1 재개발이면 4-3-2-1 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 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했던 건데, 그 사람 수 계산할 때 소유자 수를 몇 명으로 계산할 것이냐, 그때 거기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 용어 문제는 아닌데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도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결론은 이래도 저래도 한 명 이렇게 했던 거. 자, 여러분 그거 없는 거 맞죠 지금 이거?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별개지만, 별개 부동산이지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사람은 한 사람. 반대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한 명이지. 뭐 한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으로만 인정해 줘야지. 사람 수대로 계산하면 투표 결과같이 왜곡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지상권자 들어가는데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라면은 몇 명이에요? 대표자 한 명. 하나의 토지인데 소유자 따로, 지상권자 따로 해서 두 표를 인정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 없는 토지는 한 표밖에 안 되는데 지상권 설정에서 두 표가 돼서 같은 땅인데 결과치 왜곡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계산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사람수 계산할 때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자, 요건 사람 수가 몇 명이 돼야 돼요? 2명? 빨리 2명? 1명? 2명. 왜요? 토지 소유자 1명이잖아.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네요. 그럼 토지는 A, B, C 3인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대표자 1명만 봐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1명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D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A, B, C가 주택도 공유하고 있으면 한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주택은 별도로 D가 가지고 있네요. 그럼 주택 소유자는 D, 토지 소유자 하나, 주택 소유자 하나, 한 명이 되는 겁니다. 한 명, 2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번에 3필째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이, 그러면은 이 한 명이지. 이 한 명이지. 이가 여러 땅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이게 몇 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한 명이란 말이야. 하나의 나대지잖아요. 여기 소유자가 F이고 지상권자가 G가 있으면 이들 중에서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2, 1, 1에서 4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옛날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다른 땅을 D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아까 건물 소유자 D 있었죠. 그럼 D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땅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한 명이 되는 거에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낸 적도 있고 그냥 사람 수 계산하는 겁니다. 4명이 돼야 돼요. 자, 이제 기본계획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기본계획은 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서 참 낼 게 별로 없어. 차라리 정비계획에서는 낼 게 많아도 낼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낼 게 별로 없는 거 갖고서 내게 되면 이제 이상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내지만 예를 들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혹시 낸다? 내용이 아닌 거? 어려워지지. 그렇다고 이 내용을 미리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그 많은 내용을. 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 문제를 내면은 뭐 계획 중에 하나를 계획의 내용 중에 하나를 집어넣거나 이 내용을 물어보면 기본계획 내용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는 따르기가 가셔야 했잖아. 특광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특광시장이 수립하는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 방향자는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하는 거 초기에 낼 땐 그것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였지. 그 다음에 몇 번 내다 보니까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아직 안 냈지만 여러분 여기 기본계획 전에 정비 기본 방침도 있어요. 그건 행정청 내부 방침이라 여기는 제가 안 쓰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이 기본계획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면 기본 방침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낸 적은 없지만 그거는 요거 수립하는 이 사람을 통제해야 되거든. 그래서 맨 윗사람이 국장이 정하는 게 있어요. 국장이 둘 다 기본 방침이나 정비 기본계획이나 10년 단위 수립 5년 재검토는 똑같아. 그런데 거긴 기본 방침은 국장이 정해서 요걸 통제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좀 구별하시고 이 사람이 할 때 그 다음엔 글쎄 잡다한 거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논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획 세우는 논리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협의심을 거치는 기본 논리 있잖아. 그죠? 다 해. 다 했는데 마치 우리 관리계에서 했던 일반적인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시광역시 대도시 이상이면 본인이 혼자 다 한단 말이야. 누구 승인 안 받고. 그런데 보통의 시장이면 아직 작기 때문에 도지사 통제를 받아.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에서는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대도시 시장에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지만 보통 시장이라면 도지사가 필요 없다면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지사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낼 게 없으니까 별로 글쎄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14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반면에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들어요. 그런 차이가 존재해. 근데 우리가 관리계획에서도 얼마 동안 공납시킨다 이런 얘기는 낸 적도 없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낼 게 없으니까 그런 거. 14일에서 30일 이상. 이런 차이죠. 지방의 의견을 묻게 되면 둘 다 60일은 둘 다 똑같아요. 공납기간에서 둘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협의심을 거치죠. 예를 들어 대도시 시장 이상이면은 본인이 협의심을 거친단 말이에요. 국장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고. 근데 시장이 만약에 한다면은 도지사 승인을 받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을 거치지. 이런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수립한 사람은 수립 다 끝냈다면 요거를 통제하는 기본 방침 정하는 국장에게 다 보고는 하게 돼 있고요. 정비계획에서도 이렇게 위반 결정 다 나눠져 있고 아까 그 설명드렸는데 우리 정비계획 위반할 때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할 때만 안전진단 얘기가 있잖아. 우리 재건축할 때만 큰 아파트 등 재건축할 때만 재건축 위반과 관련해서 미리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안전진단 얘기를 여기서 하겠지. 그러면 요거 좀 말씀드리면 재건축과 관련돼 있고요. 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람은 두 가지야. 기본계획에서 정하기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2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2번과 관련해서 해야 되고요. 재건축할 소유자가 요청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요청한다면 제일 작은 동의 요건 10분의 1 이상 동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원래는 시장운수, 이반권자인 시장운수는 주택 단지 내 건축에서 실시하게 돼 있어요. 원칙이. 단지 밖에 작은 것은 안 해요. 단지 안에 있는 큰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대를 하게 돼 있는데, 단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 5가지. 꼭 해봐야만 아느냐? 안 해봐도 이거 알 수 있지 않느냐? 안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주택이 이미 붕괴됐다. 해봐야 합니까? 바로 안전진단 필요 없이 그냥 재건축해야지. 붕괴됐다.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 금지가 필요할 정도로 망가졌다. 아니면은 노후불량시설 수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다라면 잔여 건축물은 할 필요 없다. 이미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어차피 정비사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또 하나가 영어 나오는 거. 안전등급 A, B, C, D, E 중에서 몇 급일 때? D, E급일 때는 그쪽에서 문제 있는 걸로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지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할 수 있다니까 최종 안전을 할지 말지는 5가지도 할지 말지는 누가 판단해요? 이반권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반권자가. 이반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반권자인 시장운수가 판단을 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실시하기로 했으면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의뢰를 해야만 되는 것도 시장운수가 아니고, 안전진단 통과했더라도 최종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이반권자가 하는 겁니다. 시장운수가. 이걸 시도사가 한다면 틀려요. 이반권자는 시장운수이기 때문에. 그 대신 시장운수가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고 나서 잘했는지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통지받는 규정은 있잖아.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이제 보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문제 있다고 적극적으로 막 검토해서 문제 있다 하더라도 신사규정 직접 취소는 못하고 취소를 시장운수 이반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 비용은 원래 이 사람이 이반권자가 내는 게 원칙이지만 요청하고 요청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완벽하게 다 했고, 정비구역 오늘 나갈 수 있을래나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봅시다. 기본계획 8번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특광자치지자체도 시장, 군수랑 안 되죠. 따로 기억하셔야 되나? 특광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 맞습니다. 10년마다. 2번 대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통 시에 대해서 도지사가 필요 없다 판단하면 보통 시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대도시상은 아니고. 3번의 기본계획 수립권 전환 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생활권 기반서 설치계획, 주택수가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비 예정구역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언제 다 해. 4번에 기본계획 작성 기준의 방법은 시장운수 등이 정하여 것인다. 이게 틀렸겠네. 기출문제인데 3번 같은 이상한 거 몰라도 4번 맞으면 그냥 이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본계획 작성 기준이면 기본계획 작성하는 사람이 따라야 될 게 기준이죠. 이거를 기본계획 작성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장운수 등이 한다 그랬는데 기준을 시장운수가 스스로 정해요? 자기가 하는 걸 자기 기준을 스스로 정한다고? 자성자박이지. 그러면 누가 정해? 누가 정하겠어요? 국장이.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 국장. 각종 계획 중에서도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면 국장이 아니죠. 국민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기본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잖아. 그럼 무조건 맨 윗 행정청인 국장이 정해주면은 이 사람들 통제된다 그랬죠? 입법 형식 0, 규칙 필요 없다 그랬잖아. 국장이 해야 돼. 국장이. 계속 써먹는 일이라니까 이게. 지금 기본계획과 국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이런 거 아니라고.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하는 것이라 이건 민간에도 통제에 대해서 입법 형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논리. 이거 5번을 4번을 찾아야 돼. 이거 26개 문제지만. 5번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5년 재검토. 맞고요. 넘겨보세요. 9번에 정비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상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기본계획을 일일이 다 세밀히 보는 것도 아니고 방향 정하는 게 기본계획이니까 좀 더 구체적 계획이면 정비계획이 되고요. 여기 기본계획은 방향 정하는 거잖아. 정비계획은 이제 개발구역처럼 개발계획처럼 좀 더 구체적 내용이고.
그럼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당연히 그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건폐율용지들이랑 건축의 밀도계.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 주의하셔야 돼. 이거는 좀 까다롭게 낸 거네요, 여러분. 밀도 계획이면 밀도 때문에 이건 정비 기본계획 내용이 돼요. 만약에 밀도만 빠졌다 그러면 이건 정비 계획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어려울 때 대비해서 할 때 2번과 5번을 제가 좀 예를 어려울 때 대비해서 제가 10분 하시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냥 건폐율 용주들에 대한 계획하면은 건폐가 용주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풀어줄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정비 계획 내용이 돼요. 근데 밀도 계획은 전체적인 건축의 밀도에 대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으로 이건 당연히 기본계획 내용이고 예정구역이니까 정비구역에 대한 것이 정비계획 내용이죠. 이건 예정구역이잖아.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즉 정비 예정구역을 정비의 수립시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도 여기 기본계획의 대표적인 예예요.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느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추진계획이 들어서는 겁니다. 각각의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죠. 5번의 세입자 주거대책. 이게 답이에요. 세입자 주거대책이면 사업에서 이제 고생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세입자 보호, 세입자 주거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거든요. 이게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그려버리면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그러면 그게 기본계획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 주거 대책이면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이 들어가면 구체적 대책이라고 보다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글쎄 이런 거 가져가서 따지는 것 자체가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는 따지면 그렇게 따져줘야 돼요. 10번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본계획 수립권 전환.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라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화 의견을 들어야 되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4일 이상 공람에서 의견 듣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계획에서는 30일 이상이죠. 차이점. 그리고 제시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이건 뭐 의견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고 2번 기본계획 수립권 전환 2위 1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 의견을 들어야 돼. 공람을 통해서 의견 듣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제한 대로 30일 내 의견 제시하라. 30일 아니고 60일 의견 제시예요.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 제시 지난 경우는 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60일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이나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답하게 되는 건 둘이 공통점이에요. 3번의 정비기반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론과 지방의 의견 정치 절차를 여기에서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해주면 그만큼 기반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만큼 좋아지고요. 그 면적을 기반시설의 그 면적을 10% 미만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거 10% 미만에서 축소하는 경우 이거 가벼운 걸로 보는 건데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조그맣게 10% 미만에서 축소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또 개발부가 비슷하지만 개발부도 10% 미만으로 이렇게 따지지만 또 다른 건 또 약간 차이도 있고 참 하여튼 정답은 지금 여기서는 2번이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4번의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제외했으니까 협의한 후 심의.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니까 대도시장 이상이라면 다 본인이 승인받지 않고 협의 심의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수립권자라면은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면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제외하고 5번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보통의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쳐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4번 5번 차이. 11번의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본계획에 대해서 나온 기출문제 최근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시다. 보통 시 중에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2번 국장은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걸 기본계획 반영하라. 역시 숫자를 바꾼 게 아니고 이게 틀렸어요. 29회 때 최근 문제인데 요거는 쉽게 정답 찾으시죠. 왜요? 국장이라. 5년이 틀린 게 아니고 국장이라. 아니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건 누가 해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하지. 특광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건 특광시장이죠. 국장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숫자 문제가 아니고 국장이라 바꿔놓으세요. 이건 쉽게 틀리게 한 거예요. 정답 찾은 거. 여러분 국장이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 기본 방침이야. 방침. 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기억하셔야 될.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3번에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수립하라는 경우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화 의견 들어라. 14일 이상 공람화 의견 듣는다. 4번에 기본계획은 사회복지를 주민 문화시설 등의 설치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그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런 거 일일이 어떻게 다 해요. 5번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내용 중에 계획기한을 단축하는 경우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보통 시장이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니까 경면사항일 때는 이게 맞을 텐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역시 경면사항 중에 하나예요. 정비법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거 경면사항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그걸 냈지만 정답은 그냥 쉽게 2번 갖고 찾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구석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걸 정답화시키지는 않았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야 12번은 기본계획 할 때 그 주민의 의견처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이가 그 경면상을 직접 물은 것이기 때문에 30배 문제치고는 이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틀려도 되는 문제인데 다 정답은 4번으로서 예정구역 면적을 25% 변경한다는 엄청난 변경이잖아요. 이건 경미한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여기서는 20% 미만으로 변경할 때 얘기하지만 더 이런 숫자까지 언제 다 하겠어. 그냥 알아서 찍는 거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억하기 싫으면 넘어가도 돼. 상관없어요. 자 넘기세요. 정비계획. 자 13번이 이제 정비계획이 위반 제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위반 제한에 대한 사유가 너무 많아. 안 해.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 이런 거. 예? 주민 제한이라고 해서 뭐 관리계획에서 뭐 중요하지만 뭐 여기서 이 수많은 거를 뭐 해서 지금까지 그렇다고 낸 적도 없어요. 안 해. 그래서 과감하게 14번 정비법상 정비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 정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 글쎄 이런 내용 뭐 우리가 느낌대로 봐야지 뭐 그냥. 또 13번도 안 한다 그랬는데 또 14번도 안 한다려면 뭐 강의 날로 한다 그럴까 봐. 느낌을 잡으면. 자, 정비사업 명칭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이런 거. 정비계획은 그 하나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아닙니까? 정비사업의 명칭. 2번 정비구역 및 면적. 정비계획 내용이야 이게. 정비 예정구역 하면 그는 이제 기본계획 내용이 되겠죠. 이게 정비계획이 우리 앞에서 보던 개발계획과 비슷하고 개발계획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의 주요용도 건폐율 용적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구체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 용적이라는 건축의 밀도 계획하면 그게 기본계획 내용이잖아. 이건 구체적 계획이죠. 4번의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 정비사업을 구체적인 이 정비사업을 언제 시행할지, 각각의 정비사업별로 그 계획 시기가 아니고 정비사업 하기로 했을 때 그 시행 예정 시기니까 이것도 여기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언제 시행하겠다 이것도 개발계획 내용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개발법에서는. 서울시의 광역도시 지정면 기본 방 그냥 이건 쉽게 냈네. 기본 방향이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15번 16번 다 넘어가면 되는 거야. 다 안 한다고요. 다 안 해. 더 기뻐하세요. 17번도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정비법 할 때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 위반 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나와 있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아이고 정비법 못합니다.
정비도 그 내용만에 대해서 6문제 내는 건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런데 이거는 개발구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받아라 통지하는 거. 그런데 이 내용이 정비사업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랑 비슷해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제가 국계법과 비교해서 찬찬히 했던 거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 정비구역이다 그러면 대수선 하나만 빼고 대수선 하나만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나머지는 허가 대상 비교가 똑같단 말이야. 어디랑 개발구역이랑. 그쪽에서 자세히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 그 전에 정비구역은 뭐 지구단위로 의지되는 거 똑같잖아요. 도시지역으로 의지 안 되지. 이미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기득권자 보유? 개발권이랑 똑같아. 새로 구역 지정됐다. 30일 내 신고하라. 똑같아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똑같고. 근데 굳이 이제 정비구역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정비구역에서만 저절로 사업에 지정하는 것들을 저절로 통제 들어갑니다만 그 전이라면 예를 들어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됐거나 정비구역 수립 중인 곳이면 원래는 투기 통제랑 관련 없는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라면 수많은 정비구역에서 통제했던 수많은 개발행 허가 중에서도 특히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만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3년 내에서 허가받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직접 소유자 수를 늘리는 거 두 가지만. 건축의 건축 토지분할. 토지분할 통해서 소유자 수 많이 늘리고 건축의 건축을 통해서 단독주택 부셔버리고 공동주택 짓는 거. 건축의 건축과 토지분할의 대표적인 구역 지정 전에는 두 가지만 통제할 수 있고 두 가지만 허가받으면 되고 여기에서는 수많은 걸 허가받고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구역 해제인데 구역 해제된 얘기는 뭐 못할 것 같네. 그죠? 오늘 구역 지정까지만 하겠습니다. 18번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자치시, 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 원칙이잖아. 원칙. 특광시장 군수. 이 군수에서 광역시 군수는 뭐 제외하고 있고 맞습니다. 2번 천재지변구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기본구역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요. 긴급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중에 하나일 뿐이야. 제가 주로 얘기한 건 원칙이고 3번의 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은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정비기 할 때 주로 여기서 안전진단 얘기가 주로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봐서 안전진단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안전진단 문제는 하나도 없었죠? 엉뚱한 것만 집어넣어서 우리가 막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생략하셨잖아. 안전진단은 어디서 나오지? 뒤에서 나오나?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또 안전진단 또 까먹고 오는 거 아닌가? 원래 정비기에서 나와야 돼요. 이 방 관련해서 안전진단이.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4번이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을 위반하여 특광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며 이게 바로 신청을 얘기합니다. 천재지변이 있으면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이라면 위반만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신청해야만 되고 이 경우 지방의견을 첨부해서 하는 겁니다. 5번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구역을 위반할 수는 없다. 아니, 구역 지정권자가 보통이라면 직접 위반할 수는 없어요. 보통이라면. 위반권자는 구청장이 위반을 하고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잖아.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직접 위반할 수도 있어요. 지정권자가. 역시 천재지변 등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예외를 갖고서 직접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된다. 작년 문제 10살 이상 공람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지체 없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알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고시하고 일반인 열람세 이거 당연히 알려주는 절차고요. 3번 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로서 필요하다.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4번의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맞아요.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조합원이 함부로 지역조합원 모집해서 조합측을 따로 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맞고요. 5번에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결국 이걸 물었네. 우리 정비구역에서 개발이 허가되잖아요.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사업에 시장을 주나. 그 대신 14일 이상이 아니고 1월 이상,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국계법이나 개발법이나 여기나 1월 이상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옮기기 쉽지 아니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로 하잖아요. 14일이 틀렸어요. 1월 이상 쌓아놔야지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개발이 허가 대상하고 정답화 시킨 거예요. 20번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나옵니다.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만. 정비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들어선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은 지정 안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섰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섰기 때문에 정비계획 내용이 들어선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이나 다름없고 따라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1번의 반대 규정도 존재합니다. 3번 정비구역에서 건축에 대수선을 하라는 자는 시장호서 또 이거네. 그냥 개발법 정비법에서 허가대상 대수선만 여기서는 없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건축의 대수선만큼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대상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허가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거 하나만 차이점이잖아. 그래서 이게 틀렸고 4번에 정부에서 경자가리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어디서 경자가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5번 정비구역에서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장인 경우는 중앙도시의 심의, 시도지사, 시장호수나 지방도시의 심의 각각의 위원회 같은 급에 해당하는 심의 별 얘기 아니고 21번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호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정비구역에서 허가 기출 문제입니다. 자, 허가 대상 모두 골라봐요. 건축의 용도 변경. 한 번에서는 안 되죠? 건축의 벌채법. 중목의 벌채식재. 허가 대상. 공유수면 매립. 엄청 큰 거지, 이거.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다. 다예요, 다. 기억니은 디그리요. 다 5번. 마지막 문제 22번. 정비법령상. 국장, 시도지사, 시장, 운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즉 구역지정 전이 돼요. 둘 다. 구역지정 전에는 꼭 통제하는 게 아니고 3년 내 기간 동안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3년 내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제한된 이 행위를 그 행위를 맞게 작정해서 두 가지 행위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직접 인구 늘어나게 하는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만 답이 4번이 되는 것이. 이건 구역정 전에 통제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옛날에 냈던 거예요.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역 해제부터 해서 또 적당한 그저 나눠드린 표 있죠, 그죠? 네. 적당하게 하시면 돼.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